정상적인 세포가 변질되어 생기는 암. 암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암은 더 이상 불치의 병이 아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조기 발견의 확률과 그 완치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암을 정복하기 위한 첫걸음, 암의 발생 원인과 조기 검진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류의 적으로 끊임없이 삶을 위협하고 있는 암. 이 암은 이제 주변에서뿐만이 아니라 방송이나 영화에서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공포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열마 전에 세계 암의 날을 맞이해서 캠페인 구호를 암도 예방할 수 있다로 정하고, 이 암의 예방과 함께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암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 바로 암의 예방과 또 조기 진단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사망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암으로 인해 개인에게 미치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사회적 손실도 매우 크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암은 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암이라고 하면요, 주변에서 흔히 듣기 때문에 어떻게 좀 친숙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암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뚜렷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대체 이 암이란 뭔가요? 암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포의 과다 증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처음 생기고 나서 변화 없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닌 성장, 분열, 사멸하면서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는 순환을 반복하는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전반적으로 세포 수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이런 조절에 손상이 오면 사멸치 않고 계속 증식해 자체 조직이나 주위 조직을 침범하여 기존 구조물을 파괴하며 다른 부위로도 확산되어 그 조직도 파괴시키며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암 예방을 위한 많은 연구는 식품과 영양 분야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다. 암 발생 원인의 약 3분의 1 이상이 식품과 관련이 있고, 특히 소화기암은 식품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몸에서 발생하는 암의 원인을 단순히 식품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몸의 균형을 깨는 다양한 원인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주변에서도 보면 이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암에 걸리는 이유는 뭔가요? 아직도 많은 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암의 원인의 70% 정도는 흡연, 감염, 음식 등의 환경 요인이 주이며, 유전적인 원인도 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위암은 좋지 않는 식생활 등으로 발병하며, 폐암은 흡연과 대기오염, 간암은 피로나 감염 바이러스의 발병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좋지 않은 생활 환경을 통해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생활적인 요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 인구의 3분의 1은 예방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만 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한 거로 보고 있는데요. 폐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채소와 과일도 충분히 먹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암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정밀 종합 검진은 고혈압, 성인병의 원인인 체지방 분석을 알아보는 기본 신체 계측과 50여 가지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혈액 채취를 하는데, 여기에 내시경과 초음파 검사, CT와 MRI, 그리고 최근에는 전신암 검진을 위한 PT-CT 검사 등을 추가해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검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 암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검사가 중요할 텐데요. 다양한 또 검사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소개해 주세요. 암 검사는 신체 부위에 따라 다양한 검사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은 내시경, 위장 촬영술, 대장 촬영술로, 폐암은 가슴 엑스레이와 저설량 CT로, 간암은 먼저 간 초음파를 하고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는 CT도 찍습니다. 유방암은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자궁경부암은 자궁세포 도말 검사법을 합니다. 뇌, 척수, 궁골격 질환은 주로 MRI로 검사를 합니다. 즉 하나의 우수한 검사는 없고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르고 검진을 하냐 진단을 하냐에 따라서도 시작하는 검사가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진단받는 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초음파, CT, MRI로 종양을 찾는 원리는 형태학적인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해부학적 구조 외에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 공간을 차지하며 눈에 띌 정도가 되어야, 즉 형태학적인 변화가 있어야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크기가 커야 하므로 작은 것은 놓치기 쉽고 주위 정상 조직과 모양이나 색깔이 비슷한 경우에도 놓치기 쉽습니다. 둘째로 모든 검사가 전신 검사가 아닌 부분 검사이기에 일반적인 암 검사에서 소홀히 되는 부위에서 생기는 종양은 만져지거나 증상이 나타나야 그 부위의 검사가 시행되니까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상 진단 장비들이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 엑스레이가 몸을 통과한 후에 만든 영상, 초음파가 조직 사이에서 반사되어 만든 영상, 수소핵이 자기장과 라디오파에 의해 공명되어 내놓는 신호로 만든 간접 영상이어서 장비 자체의 한계들 때문에 완전히 암을 진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있는 암을 한 번에 모두 발견할 수 있는 검사 장비는 아직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인 뇌와 소화기, 간의 경우 건강검진을 하면서 전신암 검사를 함께함으로 더 정확한 결과를 얻고 있다. 한 가지 장비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암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므로 조기 검진 확률을 높인 것이다. 암의 초기 진단에는 이 PET-CT가 활용이 된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장비인가요? CT, MR, 초음파 장비들이 갖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영상 장비가 PET-CT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포도당 소모가 더 많다는 이론을 응용한 포도당 대사 영상입니다. 즉, 크기가 작거나 모양이 비슷하여 형태학적인 변화가 오기 전 단계인 생화학적 단계에서 암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당은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으세요? 방금 점심 식사로 섭취한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필요한 부위에 운반되어 쓰여지는 그런 포도당으로는 영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붙인 포도당이어야 하며 혈액으로 주사해 혈관 속을 돌면서 정상세포와 포도당에 굶주린 암세포로 가는데 거기서 방광기에 따라 자체적으로 방사성 물질은 붕괴하여 양전자를 내놓고 주위의 전자와 만나 쌍소멸하면서 감마레이를 방출하고 이를 펫 검출기가 잡아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엑스레이에서 CT로, CT에서 MRI, 다시 MRI에서 PET-CT로 현대 영상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그 정확성도 높아지고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상호 보완되며 암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중 PET-CT는 초기암과 전신암 진단에 큰 도움을 주는 장비로 알려져 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PET-CT라는 PET-CT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옆에 보니까 환자분께서 지금 검사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보시는 이 영상이 바로 검사하는 환자의 영상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포도당과 방사선 동위원소가 섭취된 부분이 하얀색 시그널을 내면서 영상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PET-CT는
포도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사 전 먼저 검사를 위한 포도당 주사와 휴식을 취한 후 진행된다. 펫CT 카메라 안에서 40여 분간 누운 상태로 촬영하게 되는데 이때 몸속에 들어간 방사성 의약품이 암에 흡수되면서 영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극미량인데다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고 한다. 암의 조기 진단뿐 아니라 양성, 악성암의 감별과 암의 전이나 재발 여부, 수술 예후 등을 진단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암 초기 진단 외에도 검진에도요, 이 펫CT가 유용하다고 들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아시다시피 암은 여러 모습과 다양한 대사를 가지고 몸 어느 부위에서나 생길 수 있으므로 암 진단 영상 장치도 여러 다양한 검사 툴로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해 암 진단에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펫CT의 우수성에 대한 보고로는 2004년 일본에서 10년간 펫CT 적용 경험을 보고했는데요. 일반 검진에서 0.1% 정도에서 암이 발견되었고 펫CT 사용 시 1.1%로 증가되었습니다. 또 연령이 증가될수록 더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50대 검진자 중에서는 1%에서 암이 발견되었으나 70대, 80대에서는 2.7%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검진과 펫을 같이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인 간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쉽게 검진받을 수 있고 조기 발견이 가능하나 이외에 악성 림프종, 두경부암, 근골격계 암인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가 없는 편이라 이때 펫CT의 사용은 암 발견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 펫CT는 우연히 피검사에서 암 표식자가 증가되었을 때 원발성 부위를 찾거나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열이 계속될 때 또 결핵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폐결절이 보이는데 이것이 결핵에 의한 것인지 암에 의한 것인지 구별을 하고자 할 때 몸은 아픈데 모든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왔을 때 또 원인 모르게 살이 빠질 때 또 마지막으로 수년간 똑같은 검진 시 정상으로 나왔을 때 검진 툴에 변화를 주고자 할 때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 펫CT만으로도 모든 암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제가 앞에서는 설명을 그렇게 들리게끔 했지만은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대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암은 포도당을 주로 쓰는 암이 있고 어떤 암은 단백질의 구성분인 아미노산을 또 어떤 암은 DNA 구성 성분인 염산을 주로 씁니다. 현재의 펫CT는 포도당 대사를 보는 것이므로 다른 대사에 관련된 암은 실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크기가 커도 포도당 대사가 낮거나 세포 성분이 적은 암, 또 아주 작은 즉 5mm 이하인 암은 아직까지 펫CT 검출기 능력 한계로 발견할 수가 없으며 진행이 느린 암, 또 당 분해 효소가 있어서 세포 안에 들어간 포도당이 즉시 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암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각 장기에 해당하는 특이적인 검사를 병행하고요. 규칙적인 추적 검사를 해야 합니다. 즉 펫CT는 만능은 아닙니다. 만능은 아니지만은 기존에 장비하는 다른 각도에서 암에게 접근하는 진단기구이며 다른 진단 장비와 함께 암 발견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암을 검사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게 있잖아요. 뭐 MRI라든지 CT도 있는데 이 펫CT라는 촬영은 그보다도 더 한 발 앞선 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촬영 방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암은 그 종류와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검사를 통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펫CT가 도입되면서 암 진단 확률이 높아져 조기 진단과 완치율이 높아진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장비와 기구가 있다 해도 직접 병원을 찾아 종합 검진을 받는 스스로의 노력이 없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필수 조건은 나의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종합검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균 수명까지 산다면 이 남성은 4명 중 1명이, 여성은 이 5명 중 1명이 사망할 만큼 이 암은 우리나라의 대표 사망 원인 1위의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조기 발견과 함께 완치율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올해 부모님의 생신 선물로 이 건강검진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신 부모님께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행복 충전,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